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6일 지방선거를 약 일주일 정도 앞둔 가운데 부천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준비한 부천시장 후보자들의 첫 법정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조용익 후보, 국민의힘 서영석 후보는 경제부터 시민 생활, 그리고 지역 개발 분야에 걸쳐서 잇따라 날선 공방을 벌였는데요. 이정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맞대결을 펼치고 있는 부천시장 후보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조용익 민주당 후보와 부천시 의원과 경기도 의원을 역임한 서영석 국민의힘 후보가 토론회에서 만났습니다. 두 후보는 먼저 배드타운으로 전락한 부천의 현 상황을 진단하고 이를 극복할 일자리 대책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대장 신도시에서 내동과 삼정동의 기존의 공업단지를 현대화하는 것을 기틀로 삼아서 대장 신도시와 내동 신도시와 약대 테크노파크를 연결하는 공간에 산업단지를 잘 조성해서 거기에서 로봇과 금형과 우리 부천이 잘할 수 있는 강소기업들이 더욱더 활발하게 하고 부천의 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산업구조가 나갔습니다만 이제는 그 부가가치가 있는 첨단 산업단지나 그리고 IT 산업 위주의 그 기업을 많이 유치하고 거기에 대해서 젊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고 부천의 재정 자립도를 놓고는 두 후보가 서로 다른 견해를 내놓으며 맞붙었습니다. 민주당 그 지방정부가 12년 동안 우리 부천시를 운영을 했는데요. 그 결과치는 재정 자립도가 24%. 이제 부도 일보 직전입니다. 부천의 재정 자립도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부천의 재정 자주도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그렇게 심각할 수준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어진 주도권 토론에서도 대립은 계속됐습니다. 조용익 후보는 서영석 후보의 재산세 100% 감면 공약에 대해 현실성이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100% 지방세 감면이 현재 지방세법에서 가능합니까? 저는 가능한 줄 알고 있는데요. 재해나 특별한 사정에 한해서 최대 50%까지만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를 감면하려고 하면 시장 후보님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와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법률을 개정해야 합니다. 토론 후반부, 서영석 후보는 현직 시장의 폐쇄적 시정과 소통 부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날을 세웠습니다. 시장을 만나려면 한 2, 3개월, 길게는 짧게는 뭐 한 1개월 걸린다는 그런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 조용익 후보께서는 지금 그 장덕천 시장의 그 폐쇄적인 그런 시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시민들과 자주 소통하겠다. 시민들과 자주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 사람들이 조용익 후보님에게 그 쓴소리를 좀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이제 차단을 했는데 그러면 이게 바로 이 불통 그 첫걸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와 함께 조 후보는 당장 확보된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당선 후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는 서 후보의 약속이 준비 안 된 공약이라고 지적했고 서 후보는 현재 부천시청 인근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로 인해 주변의 다른 주거 환경은 침해받고 있다며 현재 민주당 시정을 비판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김포시장 토론회에서는 시민들의 염원인 교통 문제가 핵심 화두였습니다. 특히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문제를 놓고 후보들은 치열한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이세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재선에 도전한 정하영 후보와 현직 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김병수 후보, 두 김포시장 후보의 토론회. 쟁점은 5호선이었습니다. 2023년도까지 서울시, 인천시 협의 마치고 대강이 광역교통시에게 반드시 변경 관철시키겠습니다.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서울시장과 조속히 합의해서 지자체 합의 진행시키고 적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성은 공감했지만 각 정당과 서로의 공약을 두고는 비판과 반박을 이어갔습니다. 도지사 공약에 5호선을 방화, 계양, 김포 장기로 명기했습니다. 왜 계양이 들어가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국민의힘에서 서울 5호선과 관련된 당 공약은
대선 때도 지방선거 때도 분명히 없었습니다. 실무자가 지역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으면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을 재차 거론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서울 5호선 김포한강선에 대한 공약이 없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대통령 후보 윤석열의 공약에 포함되어 있고 공약 실현 방법에 대해서도 두 후보는 다른 견해를 보였습니다.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을 위해서는 지자체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홍철호 전 의원이 오세훈 시장을 만났을 때도 사전 전제 조건 없는 지하철 5호선 연장에 동의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실 때 한 번도 서울시를 만나지 않으셨습니다. 김포시를 배제시켜놨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아마도 건폐장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저에게 말씀해 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기지, 노선 등에 대한 경제성을 확보하고 서울시가 그러면 건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인천시와 김포시에게 협의, 제안하는 것이 맞는 순서입니다. 한편 두 후보와 함께 김포시장 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박우식, 이주성 후보는 후보자 연설을 통해 5호선을 포함한 광역교통 확충을 약속했습니다. 김포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후보 토론회와 후보자 연설 방송은 25일 저녁 8시 30분 LG 헬로비전에서 방송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음 카드를 두고 부평구청장 후보들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차준택 부평구청장 후보 캠프는 국민의힘 유재홍 부평구청장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부평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는데요. 차준택 후보 캠프는 유재홍 후보가 이음 카드를 자신이 만들었다고 홍보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고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유재홍 후보는 인천시의원 재직 당시 발의한 인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를 바탕으로 이음 카드가 탄생했다며 이음 카드 만든 유재홍이라고 자신을 홍보하고 있는데 차준택 후보 측은 인천 이음의 핵심인 10% 캐시백이 당시 조례에는 담겨있지 않았다며 유재홍 후보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재홍 후보 역시 24일 차준택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는데요. 유재홍 후보는 이음 카드를 내가 만들었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불변이라며 올해 중앙선관위에 문의한 결과 이음 카드를 유재홍이 만들었다고 홍보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응답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가 최근까지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서울시 목동의 아파트에서 거주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겨레는 윤형선 후보의 자동차 등록 원부를 바탕으로 윤 후보가 약 1년간 서울시 목동 자택을 주소지로 두고 있었고 이후 보궐선거를 앞둔 지난 2일 주소지를 계양구로 다시 옮긴 것을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일은 윤형선 후보가 예비후보로 등록한 날인데요. 보도 이후 이재명 후보 캠프의 김남준 대변인은 계양 사람을 참칭하던 윤형선 후보의 실상은 이사 온 지 21일에 불과한 가짜 계양 사람이었다며 윤형선 후보는 목동에서 살았으면서 계양 사람이라고 거짓말한 것에 대해 계양 구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형선 후보 측은 계양의 집주인이 1가구 2주택에 해당돼 전셋집을 매매하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다며 1997년 계양구에 병원을 연 이후 현재까지 한자리에서 줄곧 계양 주민을 진료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안정기를 보이고 있는 코로나19 유행이 이르면 올 여름에 다시 시작해 가을에는 절정에 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의학연구소 신상엽 학술위원장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코로나19 유행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망자 수가 19명을 기록하면서 106일 만에 10명대로 줄어들었습니다. 먼저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4월 18일부터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대부분 완화가 되고 5월 2일부터는 이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도 이제 완화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지금 현재 코로나19는 이제 사회활동이 활발한 젊은 층들, 학생들 상당수가 지금 감염이 되었고, 지금 최근에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렇게 완화된 상황에서 아직 걸리지 않고 남아있었던 사람들 위주로 이제 계속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확진자 수는 이제 신속 항원 검사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놓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고,
또 이제 그 검사에 잘 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사실 우리가 찾아내는 숫자보다는 아직 확진자 수가 그보다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측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그런 그 유행의 추이는 확진자 수 감소보다는 이제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 수 감소 이런 부분들이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뭐 위중증이나 사망자 수 감소 추이는 좀 완만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건 이제 유행의 정점을 찍고 이제 확진자가 좀 한 1,000명 미만으로 줄고 사망자가 이제 거의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좀 이제 숨을 돌리면서 미래 유행을 좀 준비할 수 있을 텐데 지금 그 현재는 이제 코로나19 통제 요소가 그 일부에서 시행되는 이제 4차 백신 접종하고 실내 마스크 착용 뭐 이런 그리고 이제 격리 일주일간의 격리 의무 이건 정도가 이제 아직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통제가 더 잘 되기는 어렵고 지금 정도의 유행이 어느 정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코로나19 재유행의 예상 시점으로 잡고 있는 게 가을철에서 여름철로 앞당겨졌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지금 이제 코로나19의 유행 통제 요소는 이제 과거에 이제 뭐 백신 접종, 뭐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지금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는 이제 오미크론에 걸린 감염자들의 자연 면역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제 오미크론 감염 후의 자연 면역은 한 3개월 정도의 이제 방어력을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근데 그 중간이라도 뭐 오미크론 이외에 다른 계열의 변이가 등장하면 또 이 역시 방어력을 좀 기대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오미크론 유행이 3월 말 정도 전후로 이제 정점을 찍고 이제 3개월이 지나서 이제 6월 말 7월이 되면 사실 지금 오미크론에 이제 걸렸던 감염자들의 자연 면역이 이제 상당수 감소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에서 오미크론의 이제 아형 변이나 새로운 변이가 유행하게 되면 사실 재유행의 시기는 빠르면 이제 여름 시기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늦어도 이제 가을철 정도가 되면 아마도 한 뭐 적어도 수백만 명이 확진되는 또 새로운 유행을 피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그런 사전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코로나19 관련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국의학연구소 신상엽 학술위원장이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각종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국제 식용유 가격이 오르자 정부가 공급 안정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인천의 생산 공장을 직접 점검하기도 했는데요. 먼저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자료에 따르면 5월 20일 기준 A사 콩기름 900ml의 전국 평균 가격은 5,023원으로 1년 전 3,674원보다 36.7%가 올랐습니다. B사 식용유 900ml의 5월 평균 가격도 4,402원으로 1년 전 4,071원보다 8.1%가 상승했습니다. 국제 식용유 가격은 지난 4월 27일 식용유 원료 수출 국가인 인도네시아가 자국민 공급 안정을 위해 팜유 수출을 중단하면서 불안감을 더 키웠는데요. 상황이 나빠지자 정부는 해당 품목 관세 인하 등 공급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인천의 밀가루와 식용유 생산 공장을 직접 찾아 원료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정부 내에서 협의가 돼야 될 거는 뭐 기재부를 포함해서 관련된 부처들이 있으니까 협의를 해서 최단 기간에 문제가 해소돼서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들께서 걱정을 안 하시더라고요. 다행히 인도네시아가 팜유업계 종사자와 국내외 수급 안정화를 위해 지난 23일 팜유 수출을 재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인도네시아의 팜유 수출 중단 조치가 다시 발생한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있는데요. 국제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일단 업계의 부담 완화를 위해 현재 5%인 대두유와 해바라기 씨유 등의 관세를 할당 관세를 통해 인하하는 방안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기로 했습니다.